네, 사건을 보다 시간입니다. 최근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20대 재소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법무부가 구치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심층 취재한 사회일보 성혜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재소자들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폭행한 이유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죠. 이 사건 일단 지난달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아침 인천구치소 재소자의 아버지가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의사가 상태죠. 심장이 20분째가 멈췄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을 받게 돼 있어요. 구치소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2명에게 목을 가격당한 건데 네. 점호 시간에 쉰 목소리를 냈다는 게 동료 재소자에게 맞은 이유였습니다. 전날에도 이 피해자를 때린 가해자들이 쉰 목소리 때문에 전날의 폭행이 예. 탈로 날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뇌사 피해자가 과거에도 다른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다른 방, 다른 재소자에게 수차례 맞아서 어깨뼈가 골절됐는데 네. 가족들은 추가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들은 더 큰 폭력을 막을 기회를 구치소 측이 날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상급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사건도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구치소 측은요, 1차 폭행은 네. 피해자가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1차 폭행을 어떻게 사후 처리했는지가 중요한데 1차 폭행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구치소 측은 일단 1차 폭행 이후에 가해자, 피해자의 방을 분리했다고 했는데요. 정작 1차 폭행 가해자는 추가 폭행 사건 이후인 예. 지난달 23일에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어떻게 보면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데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수원구치소에서도 지난달 15일 동료 재소자의 폭행으로 재소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취재해보니 이 사건은 발생 사흘 만에 가해 재소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처리에 걸린 시간은 차이가 컸습니다. 예.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구치소 측도요, 이 가족들에게 평소 폭행 피해를 신고하라고 교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업무 중에 매번 그 목격자나 그 폭행 피해자나 다 그 신고하라고 방송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작동하는지겠죠. 5개월 전에 재소자가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공주교도소 사건을 제가 직접 취재했었는데요. 네. 이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출소자에게 물었더니 매달 폭행 피해 설문조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설문지를 방에 인원수대로 딱 줘요. 그러면 한 명이 야 이거 네가 다 체크해. 올바른 것만 체크해서 교도관한테 주는 거예요. 맞았다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종이가 나갈 수가 없겠죠. 네, 인천구치소 출소자와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같은 공간에서 한 명이 답변을 똑같이 써서 모아낸다며 폭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예. 교정당국이 운영 중인 내부 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신고 제도도 그렇고요. 결국 이대로라면은 이제 전혀 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로 이 범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